네, 안녕하세요. 제르민입니다. 네, 2023년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3년간의 핫타치 질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2023년 공공기관 전산직 불합격 상타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 전산직 불합격을 하니까 불합격하실 분들은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네 가지 카테고리인데 실제적으로는 일곱 가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전공자인데 합격 가능할까요? 네. 두 번째, 토익 700인데 합격 가능할까요? 세 번째, 경력직으로 들어가려고요. 네 번째, 금융공기업이 돈 많이 줘서 가려고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합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네, 멘탈 관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멘탈 관리만 안 하시면 되고 계속 불안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아니면 뭐 다음 카페,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 가서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카페에 가서 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글 올려놓은 거 뭐 댓글 달고 막 뭐라 뭐라 하면서 뭐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해 하면 됩니다. 조급해. 예,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뭐 토익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공고만 뜨면 아 일단 넣어볼까? 아 내가 요 나랑 직무랑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냥 지원하시면 불합격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꾸 다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기업 가즈아님이 토익 850, 정청이 한국사 자격증 보유 중, 상사 7! 막 이렇게 하면 공기업 마니아가 밑에 댓글로 10상사 7!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공기업 고수가 에이 그 정도는 기분 핫터치라고 하면 상사치라고 하면 기분 좋았다가 핫터치라고 하면 기분이 나빴다가 결국은 이직 대망님이 오 높네요 상사치 하면 오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만 그 취업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애기 수준입니다. 애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이 카페에서 위안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댓글에다가 막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정척이 2회 반복하면 상타취 합격 뭐 7급만 보면 합격 상사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하고 타협을 하시려는 그 내용의 어조입니다. 예, 저는 뭐 5번 회독해야지 합격이다, 뭐 10번 회독해서 합격이다 이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영상을 다 올려드렸지만 뭐 5번 회독해라, 뭐 5번 회독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뭐 3번 회독하면 뭐 합격이다, 뭐 이렇게는 없어요. 그냥 보통 한 세네 번 정도 그 한번 사이클을 돌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지 그것만 보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랑 제가 오케이 장사치 이럴 거 하면 오케이 제로미님 믿고 막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0회 회독 막 30회 회독 막 이렇게 해서 무한 회독 하셨던 분들이 합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하고 타협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타협을 하시면 불합격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가장 불합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인데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불합격하는 상타취 방법입니다. 코딩을 못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코딩이 싫어서 공기업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진 질문을 하시고 바로 불합격해버립니다. 자, 여기 인사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HR 부서 또는 실제적으로 그 실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취! 뭔 상관이냐?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왜 나눈지는 모르겠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왜 비전공자라고 해서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부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뭐 의미 없어요. 예, 그냥 결국은 뭐냐면 일을 할 수가 있냐? 예, 그거 하나만 질문에 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 일을 못 하세요. 예, 이거는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왜 비전공자고 전공자가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관련 그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조차 안 합니다. 어쨌든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뭔 차이야? 난 전공자만큼 공부를 해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비전공자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자보다 실력이 안 좋죠. 왜냐면 전공자는 밥 먹고 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고 비경종자이신 분들은 기껏해야 졸업하고 나서 6개월이라든지 단기 학원을 다녔던 분들인데 그 코드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구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셨던 사람인데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죽음의 자료 구조도 하시고 다 하셨던 분들인데 당연히 딸리죠. 당연히 딸린 겁니다. 그럼 이제 비전공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합격이 되냐 하면 일단 전공자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습을 그거는 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해당되는 그 회사에서 전산직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건데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비전공자인데 난 딸린데 어떻게 합격할까요?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그냥 바로 지금 코딩하고 자료 구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경력직으로 가려고 해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으로 어차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자, 신입사원 채용 자체가 네, 바늘에 낙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힘든데 경력직 채용은 보이드입니다. 없어요. 야, 그럼 제로미님 뭐 경력직 채용 있는데 네가 뭔 얘기하는 거냐? 자, 봅시다. 제가 1년간의 이런 그 올해 경력직 채용 인원을 보니까 100명 내외입니다. 야, 그럼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석사 이상 박사급이고요. 나머지는 경력직 5년에서 7년 이상인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가 아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아니면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신 분들이 나중에 경력직을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제롬이나 웹 개발했습니다. 야, 자 이거 웹 개발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경력직 간다라고 하면 웹 개발 관련해서 그런 경력직 자체가 많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바로 사이트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밀어두는 거예요. 불합격하려고 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지금 뭐 실력이 안 되니까 경력 쌓고 경력직 공기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야근에다가 실제적으로 중소하고 중견 같은 경우 거의 SI 쪽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상급 그 갑이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장애나면 맨날 오라고 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구장창 해도 어쨌든 신입사원으로 채용되게 돼요. 어쨌든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시려고 하면 어쨌든 신입사원 채용이 지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신입사원에도 불구하고 중고신입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모아있는 멜팅팟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채용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달라요. 나는 경력 쌓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네카라쿠베나 이런 데 가겠다 하면 오케이입니다. 거기는 경력직 채용보다는 상시 채용이 많죠. 상시 경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 오퍼 오면 기존에 내가 준비했던 이제 레주메하고 그다음 원페이지 관련해서 내가 했던 내역들을 요약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인터뷰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컬처 핏도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죠. 예. 그런데 공기업 경력직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고 거의 특수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래야지 불합격합니다. 네이버 카페 가지고 그냥 뭐 후기 뭐 두세 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사람은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고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계획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 한 달 동안 뭐 해야지 하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니까. 인터넷 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후기 자체를 취업 후기 자체를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이제 20개 정도 읽어야지 어느 정도 이런 패턴으로 해야지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두세 건 읽고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뛰어들면 다른 겁니다. 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도 있고 정처기까지 취득하시고 학습했던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대학교 때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처기도 없고 공부하시려는 분이나 그 해당하는 갭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내용을 좀 들으셔가지고 뭐 주변 친구라든지 아니면 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분들한테 의견을 얻어가지고 그 커스터마이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법도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막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카페나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광고적인 거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있어요. 자, 공문으로 갑자기 빠지게 돼요. 공기업 이제 전산직 공부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일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뭐 프리패스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공무원. 자, 합격하면 환급 상타취. 그래서 학원 상담까지 가요. 노량진까지 갑니다. 자, 노량진까지 가신 다음에 상원 상담 아니면 유선 상담으로 해서 과목이 겹치네. 상타취 하고 실패해도 공기업이 가능하다고 공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그 사람들한테 그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게 정말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예? 그 사람이 뭔데 뭐 공기업 가능하다 뭐 우리 학원에서 뭐 공기업으로 간 사람 있다 상타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한테 듣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고요. 1년 하고 안 되면 공기업 전화하세요. 십상사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2, 3년 하다가 몸이 지친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불합격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 딱 정해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합격합니다. 자, 이게 채용 소믈리에가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원 소믈리에, 취업 준비생 소믈리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한국은행 복집 상사취, 거래소 주다취 하면서 뭐 미에 소진공 뭐 하다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전산직이잖아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런 체계 자체가 다 달라요. 한국은행은 금융 관련해서 이런 인프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 이런 것들 뭐 있고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거기 선로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뭐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해당되는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 많이 줘서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금융공기업 입사하시면 그냥 대기업 가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돈 보고 가실 거면 그냥 걸쭉하게 그냥 대기업 가서 푹 익히시고 돈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거기 분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인베디드라든지 IoT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65세까지 해서 정년하고 우리 인생이 120 아니면 100살까지 살 건데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좀 더 재밌게 인생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할 건지를 커리어를 잡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어떻게 이제 기회가 좋게 입사를 했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크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돌아가면서 수단 보직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즉 T자형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너럴리스트처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깊숙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시점이 계속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네카라쿠베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잡 오퍼를 보면 JD, 잡스 디스크립션을 보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세부적이거든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에 매칭되지 않으면 핏이 안 맞다고 그냥 서류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뭐 5년, 10년 있다가는 실제적으로 직무가 엄청나게 세분화 될 거예요. 세분화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럼 제로미는 뭐 살아남기 힘들다고 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어요. 무크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엄청 다양화되고 무료에다가 여러분들만 노력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방대합니다. 무크, 코세라, MITx, EDUX,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구글링한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생각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도래해요. 뭐 3D 프린팅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옛날에 이미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있으면 굳이 뭐 발주 안 해도 되고 3D 프린터 사가지고 프린터에서 인쇄하고 여러분들 파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이미 그런 시대가 돌입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있다가는 그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불합격하는 상타 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에 내가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바로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요거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격을 하려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자꾸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 본 스스로 나를 믿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를 믿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나누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요. 경력직으로 가지 마시고 어쨌든 신입사원 채용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방법? 그 송길영이라고 송영길인가 송길영인가요? 그 바이브 컴퍼니 그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분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나의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에게 조언을 얻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그 후기를 다양하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갑자기 빠지지 마세요. 예. 공무원을 갈 거면 확실하게 가고 공기업 공무원 이렇게 고민할 레벨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뭐 한국사나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6개월 내에 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직무를 정하세요. 제발. 직무를 정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관을 딱 선정하고 거기에 직무가 매칭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달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